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1월 21일이고요. 간만에 이제 점심시간에 시간 내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수출 데이터 또 나왔고, 지난주에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은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를 많이 올려야 된다, 비중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빠지진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지금은 반도체를 기둥으로 세워서 주식 100%를 유지하는 게 맞는데, 저도 이제 뭐 지금 반도체가 이제 60%가 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은 아마 33% 정도 되는데, 60%가 넘는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늘 시장에 이제 그렇게 막 플러스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스닥보다는 덜 터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이제 위험 지표들 중에서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는 바닥권인데, 카나리아 자산 하나가 리스크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나오는 구글 콜앱 코드 이런 것들은 다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엑셀 데이터들도 다 회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고,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이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고민했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선 이것부터 보시죠. 이게 지금 반도체 수출 데이터인데 판가는 여전히 좋아요. 이게 삼성전자 주가이고, 삼성전자 주가는 YY로 붉은색이 꺾일 때, 수출 판가가 YY로 둔화될 때 주가가 둔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수출 판가가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선 첫 번째 둔화 시기가 언제냐면 3월이에요. 3월. 2월을 정점으로 해서 3월에 둔화돼요. 그래서 2 월이나 3 월에 어쩌면 한 번쯤은 우리가 반도체 비중에 대해서 '야, 이거 반도체 비중을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33% 인데 지금은 뭐 한 60% 이상씩 들고 갈 수 있지. 그렇지만 2 월, 3 월에 한번 이렇게 슬로우해지고 4 월까지 슬로우해지고 다시 한번 5 월, 6월 달에 한번 쫙 올라가는데,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월, 3월 중에 반도체 비중을 내가 66%를 들고 있으면 마켓 비중까지는 한번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늘렸다가 뭐 6월 달에 줄이든지 아니면 '마켓 비중 정도로만 유지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이외에 수출 데이터들을 쭉 뒤져보고 있는데, 1월 달에 이제 20 일치니까 거의 한 달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 데이터들 중에 전월 대비 좋아지거나 YY로 좋아지거나, 또는 지난 분기 대비 좀 좋아지거나 4 분기보다 좋아지거나, 이 수출 데이터가 지금 짜릿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짜릿하게 나오는 거는 반도체 이외에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기 때문에 2026 년도 상반기에 일부 업종 제외하고는 '실적 모멘텀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단기의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는 바닥권으로 오고 있어요. 코스닥이 먼저 바닥권으로 왔고, 코스피도 나름 이제 바닥권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 지난주에 다음 주쯤이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권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미국도 보게 되면은 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권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번 주만 좀 고생하면 되지 않겠냐.' 게다가 이제 코스닥이 오늘 이제 한 3% 가까이 이제 지수가 빠진다는 거는, 보통 이제 과거 통계상으로 이게 과매도 지표가 나온 것이고, 과매도 지표가 나오면 보통 5 영업일 이내에 한 2-3% 정도 반등하는 그 손바뀜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팔았던 사람들의 물량을 누군가가 단숨에 또 잡아버리는 날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당 지수가 어느 정도 바텀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수가 이제 바텀을 형성하면서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지수가 좀 다시 한번 올라가거나, 또는 시장에서 이제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 좀 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2월 중순, 1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 초로부터 2월 중순까지가
이 그래도 '시장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팔면 안 되고 짧고 굵게 끝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면서 떨어지면서 막 이게 지수가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둔화될 만큼 둔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급락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하바 마지막에 툭 한번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꺾일 때는 시장이 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툭 떨어지면 그때 한번 세게 또 조정이 나오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와 한국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같이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마 다음 주나 좀 빠르면은 이번 주 금요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연초에 이제 영상에서 2026 년도는 '현금 위주로 플레이하겠다. 그러니까 신용은 절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써 봐야 뭐 10% 20% 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블러드 이 프록시라고 해서 이 3 개월 채권 금리랑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나눠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몇 달 뒤에 한 5-6 개월 뒤에 시장에 한번 충격이 와요. 그런데 지금 데드 크로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아직 이 미국 시장에 충격이 안 왔었는데, 어쩌면 2 월쯤에 한번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2 월이냐? 일단 첫 번째는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다시 한번 과열로 가게 되면 대략 한번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민이 뭐냐면, 지금 이 카나리아 지표라고 해 가지고, 이 카나리아 지표를 제가 QQQ랑 TIP로 보는데 1 개월, 3 개월, 6 개월, 12 개월의 모멘텀 평균이 0 보다 작냐? 그러면은 한 두 개라도 두 개 중에 하나라도 0 보다 작으면 "안전자산을 투자를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로직을 짜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쓰는 전략이 뭐냐면,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 논문이 있는데 HAA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DAA나 HAA 전략인데, 이런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TIP 모멘텀 추세가 0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 위험이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0 이상이었는데 1월 20일 날 종가 기준으로 딱 돌려 보니까 이게 지금 TIP가 막 모멘텀이 음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시장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 TIP라고 하는 가지고 제가 다른 전략을, 자산 배분 전략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6 개월 이동 평균 기준으로 또 비슷한 성과를 내기 때문에 6 개월 이동 평균으로 보게 되면 TIP가 지금 6 개월 이동 평균보다 살짝 낮아져 있어요. 109.70에서 109.69로. 그럼 이 전략으로 월 단위 리밸런싱 하면 성과가 나느냐? 성과가 납니다. 그래서 롱 잡을 때는 이제 뭐 QQQ랑 QLD랑 SAX에다가 이렇게 비중으로 투자하고, 이게 하락 추세라고 간주가 될 때 QQQ랑 TIP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모멘텀이 음수가 나올 때는 SP의 뭐 모멘텀 전략이랑 그다음에 인버스 50% 깔아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연환산 수익률이 이제 한 20%고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한 16% 된다. 뭐 요런 이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갖고 있어 가지고 올해 2026 년도에 언젠가 한 번은 TIP나 또는 QQQ가 뭔가 이제 '모멘텀이 음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때마침 지금 나타났어요. 나타났고 다행히 지금 나타났을 때를 보니까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권인데, 이제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다시 한번 반등하겠죠. 이게 계속 내려가진 않으니까. 그럼 다시 반등하고 나서 2월 달 중순쯤에, 중순 넘어가면서 과열권에 갔을 때, 그때도 만약에 이 카나리아 자산들이 TIP가 음수고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은 우리가 반등을 하는데 가능성은 높겠죠. 왜냐하면 뭐 그린란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 동결되는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이제 TIP가 모멘텀이 음전한 거는 일본의 뭐 2년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채권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데, 미국의 10 년물 채권 금리를 막 자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이제 TIP라고 하는 지표가 모멘텀이 음수가 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게 계속 가겠느냐. 당분간은 뭐 미국 정부에서 뭐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2월 달 중순 넘어가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반도체도 판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서서히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3월 달부터는 좀 둔화되는데, 야 그래도 5월 달, 6월 달 좋아지잖아. 그렇지만 이미 좀 줄여 보고 싶은 어떤 마인드가 생기게 되는 게 요때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지금 반도체 이외에는 좋은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2026 년도 상반기에 없는 거 아닌가 반도체 이외에. 그런 고민을 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제 3 월이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또 한 번 더 동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가에 또 프라이싱 돼야 되다 보니까 2월 중순 넘어서면서부터 또는 2월 하반월부터 말부터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되는 카나리아 자산들 이런 것들도 계속 과열이냐, 과열 TIP가 음수로 계속 나오고 있느냐, 이거를 주의 깊게 지금부터는 사주 경계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시장이 1 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은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15% 터지기 때문에 그 15%가 터질 때까지 무조건 참고, 그 참아야 되는 기간이 보통 평균적인 매도 패턴이 대한민국은 15 거래일이 빠지든지 2 개월 매도 패턴이면은 37 거래일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는 구간이 거래 일수랑 그리고 맥시멈 드로우다운의 폭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용을 한번 써 가지고 바텀 피싱을 하든지 이런 고민을 2026 년도에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연초에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TIP가 모멘텀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물 플레이 하다가 시장 박살나면은 그거를 이제 신용으로 사는 그런 전략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